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23일 금요일 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가 개최됐습니다. 여기는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석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라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돌아가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드리고요. 어떤 대응이 나올 건지도 잘 여러분께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TF 결과의 핵심만 말씀드리면 먼저 88 공급 계획을 점검한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 DSR 시행과 현정 점검방 가동, 그래서 시세 조작 담합 조사와 실거주 의무 위반 점검 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았고, 진짜 주목을 받았던 거는 필요시에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이게 왜 문제인가요? 지금 서울 아파트 한국부동산원 통계 보면요, 0.1813% 상승이에요. 자, 올해 최고점 0.25% 대비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상승률이 2주 연속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개입할 타이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왜 경고를 내놨을까요? 강남 4구 주간 매매 가격 변동을 볼게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 이제 4개 구의 합친 매매 가격 변동률인데 5월 5일 날 0.14% 상승해서 5월 12일 날 0.2%, 5월 19일 날 0.27%까지 올라갔습니다. 위험 수준까지 상승을 했고 상승폭도 굉장히 가파라요. 정부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이 상승하면 이게 시간 문제지 수도권 전역으로 상승이 확대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구두 개입을 꺼내 놓은 겁니다. 지금 20억 넘는 상급지 상황은요, 이제 이 통계에서 나온 것보다 솔직히 더 심각해요.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원래 안 그래도 매물이 적었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후에 새낀 매물을 못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예 매물이 씨가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안 된 곳은요, 갭 투자자까지 몰리다 보니까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마포 지역이나 강남권에 집 사는 분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에서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것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건데, 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 따른 지정에 따른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제 대출규제죠. LTV 비율이 70%에서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 14억까지 대출해 주던 것을 10억만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 외에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될 경우에 좀 강력하게 적용되는 게 바로 취득세 중과제도입니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살 경우에는 8.4%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요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내 집에 잘 살고 있다가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털어 모아서 비싼 지역에 집 살려고 들어오는 수요는 좀 차단할 수 있겠죠. 다음 규제가 적용된다면 유력한 곳은 어딘가요? 일단 경기도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과천시입니다. 0.23% 상승이에요. 지난주엔 0.3% 폭등세였습니다. 여기도 집값 많이 올랐죠. 투자 수요, 실수요 문의 많은 곳입니다. 자,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0.3% 상승으로 폭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지방지역 1위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비규제 지역 중에서 과열되는 곳도 아마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요. 많은 사람들이 마포구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단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는 0.16% 상승입니다. 실제 상황은 이거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죠. 성동구 0.21%입니다. 옥수동이나 왕십리 뉴타운 그리고 신금호역 주변으로 해서 수요가 여전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죠. 강동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덕동, 상일동 중심으로 해서 전고점 뚫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목동에 위치한 양천구 무려 0.22% 상승을 했습니다.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구 지금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집값 상승세가 과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5개 자치구도 이번에 규제가 추가된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새로 지정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자,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동시에 적용됐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전혀 없죠. 애초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카드는 해결책이 아닌 겁니다. 상급지 아파트 매수 주포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죠? 바로 갈아타는 실수자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아파트를 처분하고 나서 11억 대출을 받아서 26억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거래에 규제가 적용되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무 힘을 못 쓰죠. 왜? 갭투자가 아니라 실수자니까.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 LTV 50% 규제가 문제가 되나요? 안 되죠. 왜? 26억 아파트는 최대 1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1억 대출 받아서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차주가 DSR 조건만 충족해주면 대출이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 한 2년 가까이 상급지 중심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가수요가 붙었어요. 자, 내 집이 안 오르네? 근데 내가 갈아타고 싶은 아파트는 오르네? 이 열받아. 빨리 팔고 갈아타 버려야지. 이런 가수요가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 흐름이 멈추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전혀 효과가 없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3.19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이거 효과 길어야 1, 2개월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카드가 과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과열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못 막을 거라고 본 거죠. 왜 다른 규제하는 거랑은 다른 지역 규제하는 거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과열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기서 안 잡히면 다른 지역을 퍼져나가는데 그와 관련된 대책은 이번에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나요? 있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정부에서 생각을 하겠죠. 늘 하던 것처럼 다시 대출 총량 규제 은행들을 불러다가 이제 은근슬쩍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야,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니들이 대출 많이 해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들이 이 둘이 뭉실한 지시를 받고 또한 은근슬쩍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규제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3% 초중반까지 떨어진 대출 금리가 4% 이상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위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출 규제만 그렇게 높게 된다면 당연히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겠죠. 은행 좋은 일만 시킨다고. 그럼 다른 방법은 투기과열지구의 LTV 비율을 축소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10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 한 푼도 안 해줬었고 9억 초과하는 주택은 이제 20%만 해줬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LTV 비율을 줄이면은 중급지 아파트를 팔고 DS를 한도 꽉 채워서 대출 받아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를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이야기도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지금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규제는 다음 정부에서 하게 될 거죠.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어졌으면 대출 총량 규제를 아마 했을 겁니다. 다음 정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 22일 멤버십 영상에서 장이 라디오스 파크 프로지오와 장이 19역 입주권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멤버십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같은 영상을 저렴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